학생도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증시가 이제 드디어 이제 대세 상승장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런 전반적인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좀 말씀드리고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증시는 반드시 올라갈 거다. 그러고 지금 이 최근에 환경 자체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바지에 어떻게든 개미 털기를 아주 집요하게 하면서 들어올리는 이런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수를 누르면서 불타오르는 증시,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돌아가면서 차례가 오면은 내 차례가 오면은 올라간다. 그렇게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다른 종목 잘건 내 거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조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잘만 징검다리 타기를 하면 좋은데 이거 올라간다 요거 갔는데 요거는 이제 올라가고 숨고리 하고 있고 내 거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고 내게 가네 그러고 다시 이렇게 비싸게 또 사면은 얘가 또 숨고리 하면서 올라가고 이게 가네 하고 이제 또 비싸게 샀죠. 그러고 다시 이걸 갈아타면 또 얘는 숨고르기 하고 또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진짜다 하고 또 올라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 대세 상승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게 자신 있으면 잘 징검다리 타면은 수익이 극대화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은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또 이런 이제 저 같은 전문가가 또 이렇게 알려드리면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하면은 좀 도움이 될 건데 그래도 이제 너무 자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바이오는 오늘 자리만 잡아도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함께 하실 분들은 010-2188-1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다. 자, 오늘 지금 이제 어떤 섹터가 언제 치고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 자, 예를 들면은 메이징랜드 이런 걸 보면은 얘가 오늘 반도체 다 강세인데 전체적으로 다 강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가 1.15%밖에 안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0.8% 오르고 있죠. 근데 지금 코스피를 외인 기관이 9천억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크게 흔들었던 코스닥도 지금 외인 기관이 거의 1,0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죠. 그렇게 흔들어대고 밑에서 개미들 물량 털어가지고 밑에서 잡아서 올리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 지금 증시가 이 수급을 보면 됩니다. 지수나 이런 걸 보기보다는 수급을 보는 게 중요하다. 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이 트럼프가 얻어낼 만한 부분을 거의 다 얻어냈습니다. 지금 관세 가지고 중국 145% 이런 식으로 하고 전 세계 관세 이러고 우리 미국만 손해본다 이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리고 약가도 막 이렇게 내려보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겁박을 하고 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또 이런 식으로 다 바꾸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라는 부분 이제 바이오까지 이제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고 거의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겁박을 하고 나서 지가 얻어갈 거 얻어가는 부분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관세 가지고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희박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6월달 아니면 7월달입니다. 금리 인하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물가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또 보였죠. 어제 물가 발표. 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이제 다시 유동성 장세까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주가가 전 세계에서 낙폭이 작년에 거의 1등이었죠. 낙폭 1등. 제일 못난 증시는 우리나라다. 올해도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6월 달이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통령이 생깁니다. 대통령이.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좀 상당히 안정적인 나라로 다시 바뀌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아무 상관이 없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저 대통령도 없고 뭐 이렇고 저렇고 뭐 탄핵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간에 대통령은 생기게 되고, 대통령이 새로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면은 지금도 이런저런 정책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경제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에 올인을 할 거면 누가 되든 간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추경 풀고 돈 풀고 이런 작업이 우선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강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오늘 타이밍 잡아서 강력하게 들어 올리고 있죠. 오전에 그렇게 흔들어대고 못살게 굴더니 밀어 올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 정도의 분위기면 지금 대외적인 여건이나 이런 여러가지 우리나라 내부적인 여건이나 우리 증시 어마어마한 저평가, 이런 부분들 다 종합해 봤을 때, 자, 지금 이제 대상승장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드디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내가 가진 섹터는 왜 이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섹터는 그러면 뭐 한 달 뒤 정도부터 움직이겠죠. 그런 여유와 배짱이 지금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뭐 하나 찍어서 에이징랜드를 본다면, 얘가 오늘 같은 분위기에 이거 그냥 올리자 하고 상한가 보낸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 상한가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차트가 돌아서 올라가겠다, 이런 차트이기 때문에 언제 급등이 나올지 모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오늘 안 올리고 있죠. 오늘은 아니야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어디가 또 제일 강하냐, 중국의 태양광 구조조정한다, 이 소식으로 재생에너지 슈들이 아주 강력합니다. 강력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계속 이런저런 정책 쏟아내죠. 그런 정책 쏟아낼 때마다 그런 정책주들 강세를 보이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실적을 가지고 올라가는 우량주들 강세죠. 아주 강세죠. 하이닉스는 아주 뭐 강력하게 또 치고 올라오고 있고, 삼성전자를 좀 찍어 눌러서 이게 지수를 좀 눌러주면서 전체를 다 끌어올린다. 그래서 지수가 많이 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서 밀어 올리고 있는 이런 분위기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번에 갔으니까 내일은 내가 갈게, 이런 식으로 핑퐁 일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섹터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뭐 하나손해 이런 것도 이제 막 올라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증시가 이제 살아나는 증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바이오가 약세를 보였죠. 자,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오전에 엄청나게 크게 찍어 눌러댔죠. 찍어 눌러대고 다시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가 매수가 들어서 오전에 5% 정도 내렸죠. ABL 바이오도 5% 정도, 6% 정도 내렸다가 이렇게 올려치고 있죠. 지금 미증시 분위기, 바이오 분위기가 이랬기 때문에 이 바이오를 지수를 붙잡는 용도로 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악재, 미국에서 나온 이 악재를 이용해서 크게 밀어내렸는데 저가 매수가 들어와 버렸죠. 증시는 이제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유동성 정세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은 돈이 갈 곳이 너무 많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전체 섹터,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 뭐 등등해서 갈 곳이 너무 많다. 근데 악재, 돌발 악재 소식이 나왔던 이 바이오 쪽은 오전에 끌어내렸지만, 이거 저점 대비해서는 지금 6% 오른 겁니다. ABL 바이오도. 그리고 올릭스도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6% 오른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는 그냥 자리만 잡자면 자리. 돌려내는 흐름이, 여기도 보면 리가캠도 많이 11%까지 내려갔다가 저가 매수 들어서 올려버렸죠. 자, 이렇게 자리만 잡아낸다. 쌍바닥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데, 자리만 잡아놓으면 이제 돌려내는 상승 흐름이 나올 겁니다. 대세 상승장이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바이오만 올라가지 못한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쭉 밀어 올리고 나면 바이오가 다시 힘을 내서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증시는 이제 유동성 정세까지 준비를 하는 이런 분위기고, 막 흔들어서 털어내다가
이제 저가 매수 들어와서 증시를 들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제 2차전지와 바이오가 제일 좋지 않은 이런 분위기인데,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 시대가 오면은 로봇 움직이 심장을 만드는 그런 쪽이죠. 그리고 미국의 공장들을 많이 이렇게 또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뭐 언제 캐즘이 끝날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내년 하반기 정도에 캐즘이 마무리될 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크게 흔들고 있고, 또 이제 포스퓨처엠 유증 소식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투심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2차전지 부분이 그냥 죽는 섹터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2차전지가 지금 2차전지는 중국 아니면 한국이죠. 일본에 파나소닉하고 이 정도 되는 거고, 결국은 중국 한국인데, 중국이 CATL과 BYD가 전 세계 배터리 다 먹게 만든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죠. 미국이 있는 한 그렇게 안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고, 이 2차전지는 워낙에 이게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걸 털어먹을까, 이걸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 시장 메이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전지는 이제 대상승 슈퍼사이클이 오게 되면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겁니다. 특히 이런 이제 생산주들, 2차전지를 완성해서 판매하는 완제품 판매하는 기업들, 이 슈퍼사이클이 오면은 자동차 이 배터리에다가 플러스해서 로봇 배터리가 앞으로 자동차 시장에 10배로 성장이 로봇이죠. 근데 그게 10년밖에 안 걸립니다. 10년. 그런 지금 상황이니까 이런 기대감까지 더해가지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메이저들이 이럴 겁니다. 아마 2차전지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다. 자동차 10배 시장, 로봇 시장이 이제 개화가 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그게 자동차 시장의 10배짜리다.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움직이는 거는 결국 2차전지가 심장이었다. 이런 거 이제 또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를 몰아가지고 밀어올린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상승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증시는 아주 초강세 증시로 돌아섰다. 이제 돈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외국인들이 지금 거의 10개월 가까이 팔아댔죠. 그러니까 10개월 가까이 이제 계속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팔아놨으니까 애들이 눈만 뜨면 계속 팔았죠. 그래서 현금화를 엄청나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0개월 정도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현금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